예, 딱딱하고 재미없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 팟캐스트 우리들의 사생활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사 용어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자세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또 귀한 게스트분들, 어렵게 모신 분들 한번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사생활 거의 반고정 게스트지만 고정 패널은 아닌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오늘도 파란색 옷을 입고 왔죠. 제가 이 옷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여튼 오늘도 파란색 옷을 입고 온 김국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사생활 두 번째 출연하는 역사를 전공하는 척하고 있는 이해람입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코를 훌쩍거린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좀 잡음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코 알겠습니다. 훌쩍거리는 거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재채기 할 때는 마이크에 대고 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마이크 입 좀 더 가까이 대시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목이 잠겨서 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그래도 출력이 안 좋은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빨리 입을 네, 마이크에 가까이 알겠습니다. 대시겠습니다. 네. 잡아먹을 듯이 가까이, 저만큼 가까이 대세요. 예. 아니, 네, 그럼 하면 됐어요. 이것도 약간 잡음 아닙니까? 아니, 이거 투머치 토커인데요? 네. 역사 용어에 대한 탐구를 해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좀 이질적이고 수많은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용어들이 함께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동양과 오리엔트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건 그냥 같은 단어예요. 그냥 같은 단어예요? 네.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근데 그럼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입장을 우리가 채택해서 어떤 용어를 채택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처음 한번 다뤄보려는 단어는 동양과 서양, 동양사와 서양사인데요. 우리 동양이랑 서양이라는 말 자주 쓰죠. 네. 그럼요. 해랑군이 생각하시기에는 동양과 서양의 범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래 역사를 배우기 전에 딱 하면 떠올랐던 거는 동양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지도를 딱 봤을 때 그 유라시아 부분 있잖아요. 터키 동쪽 그쪽 부분이 다 동양이고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이랑 그 아메리카 지역이 서양이라고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금 아프리카를 배제했죠? 네. 의도적인가요? 의도적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한국에서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범주를 하냐면은 해랑군이 말한 것처럼 보통 동양 같은 경우에는 터키를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보통? 아니 그게 아니라 동양과 난 서양에도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제3세계. 아니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동양은 한중일 정도예요, 사실 한국에서. 아, 진짜요? 나머지는 사실 뭐 동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동아시아사까지 동양으로 보는데. 그러니까요, 한중일. 아니요, 베트남도 들어가요, 요즘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교과 베트남도 과정을 안 북베트남만. 하셨군요. 네, 북베트남만 맞아.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과 뭐 아메리카 중에서 사실 그 북미. 근데 저 남. 궁금한 게 있는데 호주는 어디로 들어가요? 호주는 서양이죠. 호주는 영국이랑 그 엮이니까. 근데 호주 동쪽에 있잖아요. 막 축구 대회 하면 동양이랑 같이 맞아, 하는데. 아시안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동양일지라도 일단 영국에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양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브리티시 커먼웰스는 다 서양이에요? 아 그게 뭔데요? 아니, 영국 말 쓰는 사람들이요. 어제 서양은 네. 그 구미 대륙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이죠, 구가. 예, 구미. 구미.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외의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세계를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을 하는데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세계가 아닌 곳이 있는 되게 잘못된 범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냥 용어는 제대로 됐는데 그거 범주화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범주가 잘못됐으니까 막 용어가 사실은 잘못된 그냥 거죠. 동경 치는 데는 다 동양으로 치고 서경으로 치는 데는 다 서양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위도적으로 위경도로 봐갖고. 동양사랑 서양사는 한중일의 역사, 서구의 역사 정도만 다루거든요. 그럼 이 동양과 서양은 올바른 단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단어 사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정의 내린 대로 해야 올바른 동양 서양이죠. 어떻게요? 본초 사후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은 전부 동양사고 서경은 전부 서양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남북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남이 북이 이렇게 해서. 네, 해랑군. 근데 결국은 모든 범주화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그 배제되는
생기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양과 서양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제되는 역사들이 있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애초에 동양과 서양이면은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한 단어잖아요. 그 방위로 하는 거니까. 그죠. 어떤 기준으로 동서면은 전세가 포함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서란 단어를 쓴 거겠죠. 안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묶고 그냥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묶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동서양을 전부 다 아우르지 않을 거면 전 세계를 그럼 굳이 동서라는 굉장히 그 제너럴한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어는 질적인 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 질적인 개념인데 그 범주되는 대상들은 같은 문화에 따라서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지도 않은 단어 사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네요. 네, 동양과 서양을 폐기하는 걸로. 네, 그쵸. 아. 동양과 대륙 이름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양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그 대륙 이름을 그쵸. 쓰는 게 굉장히 옳은 표현이 아닌가. 아니면 뭐 판도 있잖아요. 판으로 치든가. 아니 그거는 역사학의 역사가- 범주가 아니고. 네. 과학을 배워야 되는 지구과학. 그죠. 네, 이거는 사실 뭐 논점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잘못된 단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동서양 보면서 가장 그 헷갈렸던 게 러시아는 동양 쪽인가 서양 쪽인가였거든요. 러시아는 서양으로 간주합니다. 그죠. 근데 동양의 유라시아 대부분이 러시아잖아요. 예, 근데 아시아면은 약간 동양 대표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한중일 빼고라도 아시아까지는 들어가는데 보통 그러는데 러시아는 문화는 완전 서양 문화예요. 그러면 문화 쪽으로 묶는 데 있잖아요. 원래는 아시아 서양을. 문화였는데 네. 표트르 대제?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그 페레스트로이카 한 사람이요? 그 사람 고르바초프인데? 아니 아니 원래 예. 아시아적인 문화가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임금이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 문화를 대거 수용하면서 지금 러시아 아, 문화가 페트르 맞아요. 그 페트르 수염새 거는 사람 맞죠? 예,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 만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여간 그 사람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서구가 됐죠. 네,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은 국사와 한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국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한국사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 한국의 역사를 바라본 건데 역사학은 객관성을 지향하고 사실을 추구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지만 완전한 객관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리고 완전한 객관, 단순 사실의 나열은 역사학이 지향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죠.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학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국사가 한국사라는 말로 계속 대체가 됐어요. 네. 그렇다면은 국사 주관성을 존중해가지고 국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객관성을 추구해서 한국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논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한국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자국사의 관점에서 사용한 국사라는 단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해람군 이에 대해서 많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떠오르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과들 중에서 국사학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네, 지금 학계에서 국사학과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도 한국역사학과로 바뀌었고 지금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국사학과에서 한국역사학과 아니면 한국사학과 이렇게 바꾸는 추세래요. 그래서 예. 이런 걸 보면 그 한국사라는 게 객관성을 그 지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현 자체가 근데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폭력적인 걸 수도 있어요. 자기 관점이 과학적이고 자기 관점만 실증적이다 이러는 거는 다른 관점을 배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국사가 꼭 한국사라는 표현이 꼭 그 실증적 뭐라고 했죠?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자기 관점도 어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조금 인정을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네요. 네. 국중고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국사하고 한국사고 어차피 똑같은 걸 칭하는 단어잖아요. 예. 근데 뭐 국사의 경우에 뭐 자국의 관점에서 좀 더 막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예. 근데 한국사의 경우는 그 한국이란 나라를 그러니까 자국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를 칭하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럼 저는 그러면은 그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막 바꾸고 있었잖아요. 좀 한국사학과로 바꾸고 한국 역사학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데 그냥 뭐 자기들이 막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걸 좀 더 중시하면 한국사로 쓰고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로 자국의 눈에서 저희 나라 역사를 바라보면 국사학과 병행하면 안 돼요? 병용하면? 뭐 병용하는 안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용어.
이게 과연 혼재대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국사랑 한국사는. 그러니까 다른 맥락에서 쓰자는 거죠, 제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사학과의 경우에는 객관성보다는 조금 더 주관성 쪽에 그 초점이 더 있고 자국민을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라면 뭐 예를 들어 한국사학과의 경우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치우쳐 있고 아니 뭐 객관적으로 치우쳐인데 이상한 말인데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뭐 완전히 그러니까 제 3자 같은 눈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뭐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런 느낌이면은 병용해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단어로 봐도. 네. 제 생각에는 완전한 자국의 역사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이제 교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우리 역사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항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교류를 통해서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현재 사회를 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막 이런 관점으로 좀 문제 제기를 그죠.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하는 그 자국적인 관점이란 게 막 우리나라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국적 사람이면 우리나라 역사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약간 한국사면은 약간 완전히 제3세계라고 제3세계 이상한데 제3자의 눈으로 본 그 우리나라 역사를 말한다면은 국사는 그냥 한국인의 관점으로 온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거든요. 저는. 그 자꾸 제3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3세계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잘못 말한 거예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제3세계. 그냥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3세계는 그거잖아. 냉전 때 생긴 거예요. 네. 냉전 때 그래. 근데 왜 그걸 자꾸 쓰세요? 입이 막 나오니까 그렇죠. 말이 지금 제3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나는. 어쨌든 하여튼 그러니까 병용해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뭐 아까 전이 아니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학사에서 나온 것처럼 아예 뭐 딴 나라의 그 도움이나 그런 거를 뭐 아예 뭐라고 하죠 이거? 아예 배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인정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냐 그 우리나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역사를 살아간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아, 그러면 그 양쪽의 관점 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병용을 하자. 예.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예. 어, 아이고 전공자들이 비전공자 때려 부순다. 예,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 그 국사라는 표현은 어쨌든 지금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고 예. 그러면 국사라는 표현도 좀 써도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그죠.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제가 한국인이고 그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뭐 한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있어요. 그건 그죠.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정체성이 있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를 하는데 과연 내가 완전히 그런 나의 주관과 나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거는 엄연히 사실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사라는 표현을 그렇게 완전 뭐 자국사 너무 뭐 아예 무슨 타국에 대한 뭐 배제 뭐 이 정도까지로 몰아가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예.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민족으로서의 그죠. 정체성을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향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저처럼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병용하자는 안도 뭐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추세는 한국사 쪽으로 가고 있지만 뭐 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수천 년 동안 누적된 공격이기 때문에 뭐 그죠. 우리가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게 뭐 그 자국적인 정체성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실제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사실 딴 나라도 이런 고민을 다 하지 않을까요? 막 저희는 일본사라고 그러면 그쪽은 자기네들 국사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 국사라는 말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럼 어쨌든 맞네요. 하여튼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를 국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막 딴 쪽도 이런 논화를 갖고 있을까요? 굳이 이런 한국사, 막 국사 이런 식으로?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국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잉글리시라고 하잖아요. 저 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잉글리시라는 게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국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그죠. 근데 객관적인 표현이거든요. 굳이 자국어라는 단어 안 쓰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역사도 좀 짧고
그래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걸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그럼 약간 어차피 세계화되는 시류에 맞춰서 한국사 쪽으로 바꾸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냥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지 그런 표명이 아니라 네, 그리고 저는 팩트 체크. 예, 오케이. 국사라는 표현, 한국사라는 표현 뭐 다 써도 되고 그죠. 병용합시다. 근데 어느 한쪽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한쪽을 좀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용합시다. 아, 근데 방금 든 생각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에 살던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죠. 이제 국어 공부를 하고 국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네. 조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어, 한국사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걸 귀화를 했으면 상관없잖아요. 사람이 귀화를 하고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와가지고 네. 유학을 왔는지는 유학 왔으면 그거는 한국어, 한국상고 귀화했으면 국어, 국사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국적. 예,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국적이- 한국에서 28년 동안 살다가 미국 가서 영주권 따면 미국인이에요. 근데 미국인은 맞는데 그래도 그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국어 시간인데 내가 국어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국사와 사실 한국사. 요즘 한국사로 받는 시류가 보이는 게 수능 과목 자체 이름이 한국사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국사 과목을 배웠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고등학교니까 한국사를 가르치대요? 뭐 검정시험도 국사 검정시험이랑 한국사 검정시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한국사로 변한 추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병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실 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막 다른 외국 사람이 다른 나라로 와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사는 문제는 없는 단어인데 그죠. 아 근데 약간 한국사는 약간 그런 우리나라 정체성을 조금 덜 표현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렇죠. 예. 근데 확실히 약간 그런 걸 약간 거부감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차가운 역사 이런 거. 차가운 역사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뭐 주관성 없고 그냥 중간성 완전 객관적인.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할까요? 사실 결론이 나오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거 결론 날려. 제가 보기에 3박 4일 동안 해야 할 겁니다. 일단 저희의 전문성으로는 이걸 3박 4일 정도 해도 안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럼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죠? 임진왜란과 조일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어는 아예 그냥 틀려가지고 제가 언급을 했고, 그죠. 완전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국사와 한국사는 역사학의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임진왜란과 조일 전쟁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건데, 당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 임진왜란은 당대 조선 사람들의 관점이 반영된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도 쓰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은. 좀 외놈이라 불렀잖아요. 임진년에 왜가 일으킨 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외놈들이 와서 난리쳤다 이거 아니에요. 아, 네. 그죠? 아직 설명이 안 끝났잖아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약간 난자는 전쟁이라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네, 미안하고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왜라는 국명은 7세기 즈음에 일본으로 대체되었고 멸시의 표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16세기에 사용한 것은 잘못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대체하자고 나온 게 현대의 조일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당대 조선인들의 관점이 반영된 단어고 조일 전쟁은 현대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조일 전쟁은 일단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임진왜란이 되게 세계 대전적인 성격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역사를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당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역사 용어는 당대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현대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방금 당대 관점에서도 왜는 틀린 말이라면서요. 당대의 관점에서 왜? 그러니까 이게 대체됐다며요. 대체는 됐는데, 그럼 이거는 멸시의 표현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당대 그 사람들은 그 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굳이 말하면 지금 멸시할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쓰는데 근데 우리는 외놈이라 안 하잖아요. 외놈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막 짱깨란 말도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있고 막 그거 너무 민족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민족 차별적인 색채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라는 표현 자체가 차별적이다. 네. 외란 표현 이때 썼어요. 차별적이고 그래서 막 사실 전 조일 전쟁이든 임진왜란이든 이미 멸시의 의미로 썼으면은 지금도 멸시의 의미로 쓴다고 치면 외란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못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임진왜란이라는 말에 주관성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주관성이 들었고 조일 전쟁은 상대적으로 그게 적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데 대신에 중국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죠. 제가 요즘 많이 들은 표현은 임진 전쟁. 그러니까 저도 임진지전, 임진전쟁 이런 식으로. 임진지전, 임진전쟁. 왜냐하면 요번에 보드게임 나왔거든요. 임진지전이라는 제목으로. 아, 아니, 왜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저기 대만에서 나왔거든요. 왜 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냐 임진지전이라고 지칭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자료인데 왜 그러세요? 그거 얘기하니까 이것도 얘기할게요. 네. 중국에서는 임진왜란을 만력 조선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호칭하고요. 그 분로쿠 H의 분로쿠 이 사람이 게이초는- 전환론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니, 분로쿠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의 일본의 연호고 아. 게이초는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연호입니다. 역은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만력은 만력제 때였나요? 네, 신종 만력제 때? 네, 만력제. 아. 그거를 하는 건데 뭐 임진전쟁도 괜찮겠네요, 확실히. 임진지전, 임진전쟁 이런 거 쓰면 되죠. 굳이 근데 네. 제가 이 주제를 굳이 던진 거는 임진왜란 뭐 조일전쟁 중에서 하나를 택하자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예. 중요한 거는 역사를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당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역사 용어를 만들 때 당대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될까 현대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거 끌고 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에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점의 역사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지금 와서는 왜를 일본어로 바꾸면 순화가 되잖아요. 지금 와서는 그때는 아니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지금 와서 변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면 임진왜란을 뭐 써도 괜찮다는 거. 그죠. 실제로 임진왜란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일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저희도 할 말 있죠. 우리는 16세기까지 너를 왜라고 불렀다.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우리 조상한테 죽어서 뭐라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죠. 새로운 관점이죠. 이제 사후 세계까지. 네. 해람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역사학 자체가 등장한 이유가 그 현대 관점으로 이제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대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에이치카가 한 유명한 말 중에서도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예. 그런 얘기처럼 지금 역사 연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역사 교육 자체도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현대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역사 용어 자체도 현대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바꿔서 사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단어를 바꿔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 역사를 하는 거는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현대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꿔버리면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변질돼 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용어를 바꾸면은 그때 생각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 당시에 그 악의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조선 시대 사람들의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지 그거를 바꿔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뉴트럴한 의미로 바꿨다. 그럼 우리가 아마 그때 감정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오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되게 일리 있는 주장이네요. 예.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인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역사가 과거를 연구하려면 과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단어를 너무 현대적인 관점에서 짓게 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받아들였었던 뭐 의미라든지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오독할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다라는 게 김국준 군의 예, 의견이었고요. 그건 제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조금 요지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 일단은 일본이 그 조선에 쳐들어와서 그죠. 그 조선인들이 좀 피해를 본 거는 맞는데 그죠. 그 조선인들이 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그 조선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조선 지배층한테 착취를 받던 일본인들한테 착취를 받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자체를 일본의 침략과 그에 대한 조선의 반격? 그 게임 이름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 반격으로만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가 임진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일본에게 그 소망하거나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조금 먹을거리를 주고 뭐 노동력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막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로 봐야 되나?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말이 그 꼭 그 두 국가의 대립 그리고 뭐 명나라도 있겠지만 그 국가 간의 대립으로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민중들의 삶 이런 게 배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름을 바꿔요? 민중들의 삶까지 넣을 수 있나요? 임진전쟁. 그러면 바뀌어요? 그건 그냥 임진년의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건 임진년 전쟁의 주체는 안 나오잖아. 아, 이제 저 전쟁의 주체가 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본다면은 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일본한테 지배받든 한국한테 지배받든 착취받는 건 똑같지만 우리나라 말을 쓰면서 착취를 받고 싶어요. 저는 굳이 착취를 받는다. 아마 그쪽도 일단은 언어 체계가 안 통하고 여기는 그래도 뭐 상소라도 올릴 수 있지. 최소한 그 왕한테까지 직접적으로 못 가더라도 최소한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의견을 표할 수 있었잖아요. 좀 더 자유롭게. 그 아무리 뭐 지금 착취받고 뭐 거의 농노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런 시점이라고 해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일단 지배 체계가 바뀌면은 뭐 일단은 뭐 자기네들 뭐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연을 이어왔던 뭐 촌장 같은 사람도 막 일본어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이제 공문 같은 거 다 일본어로 나오고 뭐 어차피 이미 한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우면 다시 불편함이 있고 농사를 못하게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지고 아니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나가는데요? 아니요. 아 좀 요약해 보세요. 요약. 그러니까 체계가 전복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조선에서 만약 조선한테 우리가 침략을 당했잖아요. 침략 당했을 때 조선한테 침략을 당했지. 아니라 내란인가요? 내란? 그런 것 같아. 조선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 조선이 침략을 당해서 만약 조선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조선이 네. 막 일본한테 먹혀서 이제 집에 통치 그쪽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쳐요. 네. 그럼 체제가 완전 전복되잖아요. 네. 언어부터 풍습까지 다 일본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요? 네, 하여튼 근데 그러면은 또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쪽도 적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농민들도. 적대감은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민중이 아까 전에 어디서 짝지와든 비슷해서 어떤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쁘긴 한데 아마 그 사람들도 아마 실제로 그렇게 전복됐으면은 옛 왕조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정말 근데 이쁘였어요. 이것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과연 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과연 자신을 조선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었고 조선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었는지는 그죠. 어려운 문제인데 최소한 일본 사람보다는 그죠. 동질감이 있진 않았을까 사실 싶습니다. 요즘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탈조선 하는 얘기 보면은 걔네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소속감이 있나 그것도 보고 막 뭐 군대 가는 것만 해도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뺏기러 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별로 소속감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나라가 편해서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도. 근데 너무 말이 장황해가지고 사실 좀 요약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해람군 뭐 더 할 말 있나요? 이제 어느 정도 논쟁이 좀 정리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임지 전쟁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임진전쟁, 뭐 임진왜란, 조일전쟁 다 째끼고 임진전쟁. 사실 저는 외란 쓰고 싶긴 한데. 예. 가장 문제가 없는 단어긴 하네요. 임진전쟁이. 그죠. 네, 이거는 이제 다음은 이것도 당대인의 관념을 존중해서 역사 용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현대의 입장에서 다시금 역사를 재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네. 조선 왕들의 묘호를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입니다. 저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묘호라는 게 임금의 시호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종. 태종 이런 거.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왕들 부를 때 보통 태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름을 안 부르고 이도씨 이렇게 안 부르죠. 이름을 다 모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고대 서적인 예기라는 책에는 알죠 얘기자 또.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조를 붙여주고 덕 있는 사람한테는 종을 붙인다고 했어요. 무능한 사람은 종이 붙나요? 아니 그냥 뭔가 창업자한테 조, 창업자 제외하면 종 이런 식인데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태조 왕건 이외에는 조로 묘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조선 시대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종의 묘호를 받은 이가 나중에 조로 묘호가 바뀌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묘호가 정치적 의미가 되게 강했던 거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묘호가? 바꿔서 올리면 돼요. 이거 다 지금 인조가 막 인종 2명이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인조가 처음에 10조였어요. 10조였어요? 10조였다가 8일 뒤에 인조로 바뀝니다. 그랬을까? 8일 만에 번복하다니. 여기 제가 다 이거 써드릴게요. 네. 다 읽어드릴게요. 설명해. 아. 태조 이성계의
그는 이게 명나라에서 받은 그 강헌이라는 시호가 있었어요. 시호는 묘호랑 다른 겁니다. 이때 형제의 나라였나요? 이런 나라나? 아니 신하의 군신의 나라죠. 군시의 나라죠 이때. 조선 시대 때는 그래서 태조 강헌 대왕으로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대한제국 선포되고 나서 고종에 의해서 강헌이 없어졌고 대신 고황제로 추존됐습니다. 태조 고황제요? 그러니까 태조 2단은 엄밀히 말하자면 왕이 아니라 황제예요. 황제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살면서 황제로 한 번도 못 누려봤지만 죽어서 황제가 된 겁니다. 좋네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황제로 봐야 되나 왕으로 봐야 되나 좀 애매한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 생전에는 왕이었는데 받은 칭호는 황제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고 이것도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정종 임금은 그 태종의 형인데 정통성 문제 때문에 묘호를 못 받았습니다. 왕이라 붙었나요, 네, 그냥? 공정왕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숙종 시대에 정종의 묘호를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그걸로 한 거죠? 그냥 숙종이 되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통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를 좀 정리한 거죠. 족보 정리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세조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묘를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노산군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연산군처럼요? 네. 네. 근데 숙종 시대 근데 단종이 적자니까 그죠. 처음에 노산대군으로 격상이 됐어요. 음.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단종의 묘를 받았습니다. 숙종이 많이 내려줬군요, 네, 묘호를. 복권의 달인이거든요. 맞아, 자기 마음대로. 예. 연산군은 당연히 묘를 못 받았어요. 그죠. 근데 노산군이 노산대군으로 불렸잖아요. 격상이 됐는데 네. 연산군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연산대군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조선시대엔 연산군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틀린 겁니다. 사실 엄연히 말하자면. 그래요? 덕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대군은 왕의 적자를 이르는 말이니까. 그럼 연산대군이라 불렀어야 돼요? 연산대군이 맞는 거죠. 그래서 노산군이 노산대군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연산군은 틀린 호칭이었던 거죠. 선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종이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임진난이랑 정윤난을 극복한 공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선종에서 선조로 묘호가 격상됐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새 왕통을 시작하는 군주랑이 뭔 소리예요? 왕통? 그 선조가 그 누구야? 선조가 그 정원대원군이었나? 이름이 뭐지? 덕흥대원군. 선조의 전대 왕이 명종이었나? 네. 명종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명종의 약간 친척? 약간 먼 친척이었던 덕흥대원군의 아들 선조가 왕이 돼가지고 사실상 왕통이 약간 새로 시작하는? 유럽으로 쳤으면은 거기서 왕조 끊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좀 종족에 대한 관념이 넓어가지고 종조요? 네, 종족. 네, 종조. 그래서 하여간 계속하겠습니다. 네.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대원군은 그 아들 능양군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정통성을 위해서 원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손가락은 왜 그렇게 세고 계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로는 족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종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살아서 왕이 아니어가지고 왕으로 안 쳐주는 거죠. 근데 조선 시대는 이렇게 죽은 후에 왕이 돼도 똑같이 왕으로 쳐졌어요. 진짜요? 네, 왕이랑 똑같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무조건 왕이어야 되니까. 물론 덕흥대원군이나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역성혁명 이런 거는 안 쳐요? 아니 역성혁명은 왕조가 바뀌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한다면서요? 네. 그거요? 역성혁명 바뀐 사람의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에 나오는데 4대 추존이라는 게 있어요. 4대 추존. 그러니까 처음 이제 왕이 된 태조는 자기 위에 고조 할아버지까지 왕을 올려요. 추존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의 아버지인 이자추는 환조가 됐고 태조의 할아버지인 이추는 도조가 됐어요. 도조. 그다음 그 증조 할아버지 이행리는 이조고 고조 할아버지 이안사는 목조입니다. 그거 거의 나오잖아요. 용비어천가 처음에 나온 그래서 사람들. 그 육룡이 나르샤가 그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거 뒤에 나오는 건데 고종이 황제가 되고 나서 엄밀히 말하자면 고종도 나라 세웠잖아요. 그럼 위에 4명 또 위에 3명? 그래서 네. 태조를 황제로 올린 것도 약간 그런 관련이 있어요. 하여간 계속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조는 처음에 열조라는 묘호를 받았는데 8일 뒤에 인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앞에 그 붙은 그 인자랑 열자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좀 상관 있죠. 네. 근데 영조의 묘는 원래 영종이었거든요. 종이네. 네, 근데 고종 때 영조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한 게 있나요? 시조로서? 아니 그냥 그 고종의 족보상 윗대 임금들 좀 올리는 김에 그냥 같이 올렸어요. 그냥 겸사겸사.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얘기랑은 좀 다르게 가는 거죠. 공이 있으면 조 그거랑은 근데 안 맞는 거죠. 좀 안 실제로. 맞는 거죠. 그래서 영조의 일찍 죽은 아들 효장세자는 그 양자인 정조 임금이 즉위한 이후에 진종 임금으로 이제 추존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 10살에 죽었는데 10살 왕인 거죠. 네. 대한제국 시기에 소황제로 추존됐습니다. 진종 소황제. 2단계로 올라온 거예요? 네. 왜냐면 제국 됐으니까 이제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몇 번 올라가요? 이 사람도 4대 추존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족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는 이 고종이 즉위한 후에 장종이 됐어요. 대한제국 시기에 장조가 되고 그다음에 의황제로 추존이 됩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장조 의황제. 의황 그죠? 황제가 붙은 거죠, 이것도. 네. 예. 순조가 처음에 순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대한제국 때 순조가 되고 숙황제로 추존됐습니다. 헌종은 대한제국 시기에 성황제가 되고 철종은 대한제국 시기에 장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이거 다 황제들이에요. 살아서는 한 번도 황제 소리 못 들어봤는데 죽은 뒤에 황제가 된 거죠. 흥선대원군은 죽은 뒤에 흥선헌의 대원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입니다, 호면이. 왕이에요? 네, 왕으로 추존됐어요. 그래요? 고종과 순종은 사후에 일제에게 고종태왕제와 순종효왕제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묘호와 이제 그 관련된 변화상을 다 그냥 쭈르륵 나열한 거였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논제가 나오는 4개 정도 도출되는데 허범한네요. 당대의 관점에서 추존왕은 왕과 동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추존왕 역시 현대의 우리들이 역사를 봄에 있어서 왕으로 관주해야 될까요? 특히 추존 황제들은 그대로 황제로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당대의 관점과 현대의 관점에서. 논제. 또 연산군은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연산대군으로 수정을 해야 될까요? 다음 논제. 선조 같은 사람들은 이후에 추존이 된 묘호를 따릅니다. 영조와 순조 등은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로 격상되면서 올려진 묘호예요. 그 묘호를 따르는데 황제로는 안 해주거든요. 정원대원군은 원종, 효장세자는 진종, 사도세자는 장종이라는 묘호도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흥선대원군은 흥선대원왕으로 안 불러줍니다. 사도세자 장종으로 부르는 데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언제 정해진 호칭을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거죠. 개판이네요. 네, 약간 개판입니다. 저 진짜 개판이네요. 문제. 고종과 순종의 시호와 묘호는 일제강점기 시대 받은 거거든요. 이걸 과연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저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거거든요. 묘호랑 시호는 다르다 했잖아요. 시호는 뭐예요? 시호는 아까 태조 강헌대왕이라고 했잖아요. 강헌. 강헌이 시호고 태조가 묘호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묘호는 황제들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못 받아야 되네 쭉? 우리 대한제국 전에 황제 없었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이 몰래 쓴 거예요. 몰래 쓴 거예요? 몰래 쓴 거고 명나라가 그냥 눈 감아준 거죠. 말 잘 들으니까. 근데 그래서 청나라 이후에는 네. 그 묘호를 공식적으로 외교문서에 안 써요. 그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랑 네. 안 우호적인 친구들로. 네, 그래서 시호랑 묘호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호는 신하들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왕도 받고 신하도 받는 건데 묘호는 왕만 받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이게 4가지의 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랑군 좀 지쳐 보이시는데 네. 왜 그러시나요? 감기 때문에 아파서 그래요. 네, 좀 많이 아프네요. 뭐 힘드시면 차리고 하겠습니다. 전 첫 번째 거는 사실 네. 일단 특히 부분 말고 그냥 추정왕 없이 현대 우리도 왕으로 간주해야 되는가 하는데 예. 사실 현대 우리들이 왕으로 간주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잖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선 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간주하려면은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엎어야 되는데 일단 그럼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한테랑 보세요. 교육 과정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 교육 과정 그런 거 말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러니까 당대의 관점을 할지 현대의 관점을 할지가 중요하지. 교육. 그러니까 봐봐 이게 시야가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8차인가 그럴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9.5차 교육 개정부터 그러면은 아무래도 묘호 있는데 그 뭐지 추전 왕들도 불쌍하다 해서 올린다 쳐요. 예. 자 그럼 그게 9.5인데 이게 그 왕조 같은 건 굉장히 약간 민감 문제잖아요. 한국에서. 예. 좀 막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9.5차 전에 있던 세대들과의 그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당대 관점을 먼저 할 건지 현대 관점을 먼저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여 왔었던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대의 관점만 썼잖아요. 아니 현대의 관점으로 한 거죠. 현대 관점 저건 뭔 소리야? 추전 왕들은 왕으로 취급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왕을 취급했댔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로 취급했으면은 쭉 현대로 해야지 이게 그게 그 계통상 혼란도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내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누구가 누구야 한데 모르면은 이게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예. 그냥 좀 째끼고요. 저는 이미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안 발생했으면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오래 썼잖아요, 네. 되게 그 추종왕들 무시하면서 지내왔는데 우리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간 써왔었던 게 있으니까 혼란을 그죠.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쓰자. 그러니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쓰자고 지금까지 써오면서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막 써오면서 역사학자들 막 클레임을 걸어서 아니 추종왕들도 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 아까 임진왜랑 그거 얘기하실 때 그 네. 사람들의 그 주관 그거 오독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었던 거랑 완전 모순되는 발언이신데요? 그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르죠. 아니죠. 추전왕도 왕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당대 관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원종을 정원대원군이라고 부르면 당대 사람들 관념을 완전히 오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추종왕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왕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죽은 뒤에 왕으로 박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는 생전에 대우는 아무것도 못 받고 네. 명목상으로만 대우해주는 거 그냥 종묘 제례학 때나 가끔씩 이름 불러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근데 근데 사실- 그런 당대 사람들의 관념을 그대로 그렇죠. 존중을 할 것인가? 근데 아까 전에는 당대 사람들 관념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그렇죠. 존중해야 되는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여기서는 좀 모순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다른 게 아까 전에는 인정해도 혼란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대를 그대로 쓰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꿀 시 사회의 초래할 혼란 때문에 매우 어른의 사정으로 저는 못 바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대를 따르고 싶어요. 지금 근데 하고 있는 거 말고. 이거 뒷부분에서 다룰 거긴 한데 역사 용어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국사에서 삼국사로 바뀐 것처럼.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혼란은 사실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당대요. 그럼 추준왕도 왕으로 봐야 된다는 네,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할래요. 네, 그러면 저는 혼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왕들을 존중합니다. 해랑군은 당대의 관념을 존중해야 될지 현대의 관념으로 바라봐야 될지. 근데 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정치적 역할이 있는 건데 네. 그 추존 왕들은 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실존 왕들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네. 추존을 한 건. 그죠. 그리고 막 묘를 달 때도 뭐 순종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양왕 막 이런 거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나라에 갖다 바쳤다는. 그래서 그 묘를 짓는 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는 그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로서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죠. 실제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실제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뭐 묘를 받았었다, 뭐 왕으로 추존이 됐었다 이런 식으로 배울 필요는 있겠지만 예.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왕이라든지 황제로 취급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관념으로 네. 바라봐야 된다. 네. 네, 뭐 둘 다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간주한 것 자체가 이게 추종왕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사혁명 이후에는 정통성이 아예 없는 상태죠. 역사혁명 할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 왕으로 쳤는데 뭐 그 사람 업종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왕으로 부여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사실을 뭔가 배우긴 해야 하지만 그냥 일단 그 사실 조금 더 그 공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다 정치적 이유로 한 거잖아요. 추전왕은. 근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도대체 약간 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약간 해람군이 말한 거 약간 그것 때문에 헷갈렸는데 해람군이 말하는 게 지금 왕은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왕으로 하고 그냥 추존됐던 사실만 말하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추존을 또 무슨 의도로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알면은 지금 헷갈려 지금 이거 말 때문에 그 의도를 아는 것만으로 그게 되는가 아니면 그 용어까지 알아야 하는가 때문에 지금 약간 제 머릿속에 혼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왕조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단 저는 그냥 사실 이거 왕으로 보냐 안 보냐보다는 당대의 관념이 중요한가 현대의 관념이 중요한가라는 일반화된 논제를 위해서 들고 온 특수한 사례인 건데 너무 특수한 사례에 천착해가지고 사실 좀 잘 안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그럼 연산군은 엄연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라도 연산대군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선에서 있었잖아요. 네. 조선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굳이 우리가 바꿔줘야 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대인들의 관념을 존중한다? 그죠. 네. 일관성이 생겼네. 네, 그러게요. 그럼 이제 현대의 관념이니까. 근데 현대 관념으로 봤을 때 예.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굳이 현실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나? 막 이런. 그렇게 따지면은 역사 왜 해요? 그렇게 따지면 임시 왜요? 전쟁도 바꿔 상관없어요. 그 따지면 그렇게 그거 따지면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국사 한국사 의미 없고 맞아. 임진전쟁, 임진왜란 아니, 의미 그게 왜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아니. 그거를 다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지금- 일관성 없는 발언이었던 이거 것 같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아니 방금 저 아저씨 지금 팟캐스트 의미를 방금 퇴색시킨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 삼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적자인 것만으로 예? 너무 길어지니까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적자인 것만으로 대군을 붙여줘야 되는데 예. 대군의 그 대자마저도 붙이기 싫어가지고 안 붙였다던가 뭐 그런 걸 추측해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그냥 남겨놓는다고. 왜냐면 하도 깽판을 쳤으니까 대군마저 붙이기 싫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신하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싫어한다는 의지의 표명? 약간 이런 느낌? 네, 어쨌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아, 예. 해랑군은 수정 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일관성은 좀 떨어졌었던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다음 거. 방금 이제 아까 세 번째 논제는 언제 붙여진 호칭을 공식적인 호칭으로 쓸까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처음에 붙여준 호칭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끝에 붙여진 호칭을 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는 네.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시기를 맞춰서 이때는 이때까지 이걸 썼고 그 이후에 이걸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지 이게 왜 어때서 이렇고 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이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하나로만 고정을 하면은 그 전에 그 붙였던 거를 부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써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김국준 군이 나중에 이름을 개명했을 때 네. 그럼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국중으로 살아갔던 시간이 더 길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당신을 김국중으로만 부르고 개명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기분이? 그거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애매한 감이 있는데 그쵸. 바뀐 이름을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네. 근데 이거는 지금도 일단 바뀐 걸로 불러주지 않고 혼용해 쓰고 있잖아요. 혼용 지금 맞아. 상황에서도.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이 생각한 거랑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한 거랑 달라가지고 이 죽은 사람이 자기가 바뀐 걸로 불러주냐.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뭐 고증이나 아니면 역사적 그 탐구를 위해서는 둘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개명한데도 그러니까 개명한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네. 시조는 한 단계 더 해서 뭐 황제로 올려준다던가 이런 데는 이해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마지막 걸로 불러줘야 싶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는 네.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도 혼용이요? 그럼 일관성이 없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게 어쨌든 법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역사 용어를 만듦에 있어서 일정한 법칙이 없으면은 혼란이 빚어져요. 아까 혼란 걱정하셨잖아요. 그죠. 혼란 괜찮다.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막 혼용되어서 사용하면은 아까 걱정하셨던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미 혼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마지막 걸로 일단 공식적으로 마지막 걸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시점이 그나마 우리랑 가장 가까운 역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옛날 역사를 부정하는 뉘앙스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 걸로 불러줘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해랑군은요. 저는 역사의 법칙이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용어를 만드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용어를 붙인 것들이 다 각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고 뭐 역사 연구에 의도가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나? 그냥 지금처럼 혼용하면 되지 않나? 그게 다 다를 수는 있어도 뜻도 다르지만 지칭하는 사람은 같잖아요. 그죠. 아니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면 사실 이 논쟁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럼 그냥 그러니까 나도 말했잖아요. 지금 변천사 바꿔야 다 적어서 쓰자고. 근데 그럼 혼란이 생긴대잖아요. 그게 왜 혼란이 그러니까 변천사를 적어서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 혼용하다 보면 혼란이 생긴다는 거지. 변천사는 적어야 되죠. 네. 아니 혹시 난청?
아니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저 갈게요.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네, 사람은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굳이 통일을 안 해도 된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뭔 네. 소리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왜 저는 혼용은 안 되고 저 친구 혼용해도 되는 거죠? 입장이 항상 갈리네요. 고종과 순종의 시호와 묘호는 일제강점기 시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묘호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진정한 의미의 묘호란 것 자체가 그게 조선왕조 실록이 있잖아요. 네. 고종순종실록은 조선왕조 실록으로 안 쳐주거든요. 그러면 대한제국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아니요? 조선왕조 실록으로 안 쳐주는 이유는 일본이 편찬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세계 기록유산 아닙니다. 고종이랑 순종실록은.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고종순종실록은 일본이 편찬했다는 이유로 실록을 안 쳐주거든요. 그럼 똑같이 일본이 올려줬던 고종과 순종이라는 시호와 묘호는 과연 인정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죠. 저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이랑 역사학자의 관점을 보는 게 되게 충돌이 많이 되거든요. 네. 역사학자의 관점을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조잖아요, 이것도. 네. 제국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의도를 갖고 하든 우리나라에서 붙였어야지 그 역사적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사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약간 그게 혼란을 많이 주고 약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걸 붙여준 의도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원래 의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네, 근데 고종 순종 실록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랑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면 안 되나요? 네? 제가 좀 몸이 안 좋으신가요? 생각이란 걸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저희 방송 들으면 알겠지만 이미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랑군이 네. 일단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제가 생각해보기 하나만 하고 넘길게요. 네. 그 조선왕조와 대한민국 사이의 연결성이라는 건데 조선시대는 분명 한국의 역사죠. 네. 그냥 너무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우지 대한제국 후신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청나라의 후신을 자처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새롭게 들어선 왕조가 이전의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청나라의 후신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나라의 역사를 편찬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 이를 편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후신을 자처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청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언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현안으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문화재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명성황후 시해라든지 뭐 고종 순종의 묘호라든지 하는 것들 조선왕조가 대한민국의 역사인 건 사실인데 과연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일제강점기 이전의 일들은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게 지금 조선왕조 얘기예요? 아니면 대한제국 얘기 어떻게 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후신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천대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이게. 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안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연관성을 부인할 수가 있나요? 근데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인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 똥 하고 생긴 게 아닌데. 그게 이상한데 네.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축적되어 온 역사가 있고 뭐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붙여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 20대였던 사람이 조선 왕조에 살고 있었는데 한 60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짧은 그죠.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인데 그 연관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한 거죠. 애초에 그리고 국민이랑 나라를 분리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분리가 되면은 아마 저희는 저희 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아마 새로운 일대를 시작해야겠죠. 가문으로 따져도. 근데 왜냐면 저희는 지금 예. 뭐 이미 저희 선조는 그 무슨 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조선 왕조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러면은 그거는 그대로 쓰고 막 정치내 같은 것도 하고 있으면서 조선 왕조와의 연관성을 막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기엔 언어 도단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그러면은 만약 둘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신다면은 고종과 순종의 묘호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일관성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고 고종 순종 묘호가 분명 문제가 있고 고순실록이 조선왕조 실록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고종 순종 묘호만 놔두는 건 사실 모순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묘호를 새로 지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일본이 붙여준 거는 그 저희 나라 역사에 편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종수모 현재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편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조선왕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묘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해랑군은요? 고종 순종 묘호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왕조와 대한민국이 분명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사실 김국중 군의 의견이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네. 그럼 본인은 그런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지지하지 않으시는지. 그냥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됐는데 이 고종 순종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안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맞죠. 근데 왜 우리나라 너무 바빠서 그런 거 현안으로 못해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심지어 사실 고종 순종의 묘호가 붙여진 시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워진 후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 19년 이후에 붙인 거예요? 1919년에 고종이 죽잖아요. 그죠? 그 직후에 이제 임정 세워지고 그 즈음에 이제 고종의 묘호도 붙여진 거거든요. 인산일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한참 걸려요 그런 거. 그래서 3월 1일 다음에 하는 그리고 거죠. 순종의 묘호는 임정 이후에 6월 붙여줬으니까 10일 엄밀히 따지자면 대한민국 역사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붙이지 않고 그때 일제 강점기잖아요. 근데 그때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를 그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붙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거는 그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 생각해요.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 이 묘호는. 저는 예. 그러니까 역사 용어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네. 해랑군은요? 근데 제가 그 조선과 대한민국 간의 그 연관관계를 설명한 거지 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조선에 둘 필요는 저는 정통성을 여기서 두자는 게 아니라 네. 연관성을 인정한다면은 네. 조선시대 때 있었던 문제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고종 순종의 묘호는 분명 말한 것처럼 네. 역사 용어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그 묘호를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 근데 개정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은 제가 지금 못 내릴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내리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합의를 하고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이게 왜 논점이냐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왕조가 보니까- 아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왕조 시대의 묘호를 개정하는 거는 왕조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걸 민국에서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묘호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고 이름으로 부를까요? 그래가지고 뭐 우왕, 창왕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네, 어쨌든 그렇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론이 이어졌네요. 애초에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 분 소감 잠깐 말씀하시고 네. 오늘 소감 어떻습니까? 이게 평소에 그렇게 자주 나누는 그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후반부 들어서 대답을 좀 많이 못한 것도 제가 잘 모르는 주제였던 것도 있고 지금 말한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조금 조심스럽게 발언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걸. 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그럼요. 아, 네, 다행이네요. 국정군은요? 저는 오늘 너무 힘들었던 게 일반 상식선에서의 생각과 그 관점으로서의 생각이 너무 많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 사회에 분명히 혼란이 올 것이고
뭐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네.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서 용어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다 배제하고 그냥 저의 의견을 말했는데 사실 그래서 말하면서도 굉장히 제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뭐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 추정도 안 되고 과연 이게 그 파급을 뚫어넘고 정말로 역사 용어로 제대로 지정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다 그런 머리 아픔을 배제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보통. 왜냐하면은 뭐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가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나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그쵸 사실 요즘의 정통성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근간이 된 나라니까 일단은 조선이. 예. 그래서 뭐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경론을 펼쳐서 일단 말을 많이 해서 기분이 좋고요. 오늘도 네. 역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학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방송 여러분이래. 우리들의 사생활 진행자 이준민이었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 이어서 할 거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